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28페이지 부력이 되겠는데요. 이 부력은 정말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히 잡아주는 게 좋고, 이것을 요 책에서는 내가 확실히 알으라고 이것을 페이지를 막 분류를 해가지고 늘쳐놨어요. 그래서 확실히 공식보다는, 내가 요구하는 것은 공식보다는 개념을 잡아라 하는 뜻이에요.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얼음이 존재하는데 이 얼음이 즉 물속에서 얼음이 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체입니다. 그러면 유체에서 압력이 나와야 되고요. 밀도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력인데 중력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정지하고 있으니까 정지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제 운동 방정식 나와야 되겠죠. R자 힘 하게 되면은요. R자 힘 F라는 것은 MA에 의해서 정지면은 A가 0이다가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A가 0이다 하게 되면은 정지다라고 했을 때 힘의 크기 갖고 방향 반대인 힘을 지금부터 찾아낼 텐데, 이 부력은요 항상 정해져 있어요. 중력과 방향 반대가 되겠습니다. 부력은. 그래서 이것을 찾아가는데, 자 그러면요 이것은 떠 있는 부피가 되겠고 가라앉은 부피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 얼음은 고체이기 때문에 고체의 부피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전부 다 세분화시켜서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력하게 되면은 약속을 B라고 해요. B라고 하는데 이 기호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어떤 물체의 전체 또는 일부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현재 떠 있긴 떠 있는데 일부가 잠겨버렸죠.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서 유체 속에서 떠 있는 경우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얘가 유체 속에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보자 하는 얘기인데, 자, 전체 또는 일부가 유체 속에 잠겨 있을 때 재미있는 겁니다. 유체에 의해서 물체가 위로 받는 힘을 부력이라 하는데, 부력의 방향은 항상 고정이에요. 중력과 방향이 반대더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 부력은 항상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자, 력하게 되면 벡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뭐라 하는 거 하게 되면 이러면서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력과 방향이 반대고요. 마찬가지로 밀려난, 이것이 헷갈리는데 보통 아르키메데스 원리가 이제 우리 일반 물리학에서 달아지게 되는데, 아르키메데스 원리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밀려난 유체로 설명을 합니다. 부력을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라고 지금 내가 길게 설명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적용이 되어버리면은 공식을 자꾸 외우려고 그럽니다. 공식 외워봤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이 개념에 의한 예제를 던졌을 때 그 예제에 의한 핵심을 잡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벌써 어쩌다 보니까 한 달이 다 지나가는데 진도는 곧 끝나게 됩니다. 해서 많은 페이지를 여러분들 진도 나감에 있어가지고 즐겁게 편하게 나갈 수 있는 거, 그것만 된다면은 여기서의 목적은 이미 끝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그동안에 고생 많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일반 물리학을 완벽히 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밀려난 유체의 중력만큼 부력이 발생을 한다. 이게 진짜 헷갈리는데, 밀려난 유체, 아까 전에 우리가 예를 던졌잖아요. 물체를 꽉 채운 유체 속에다 딱 집어넣어버리면은 유체가 흘러나오잖아요. 흘러나온 유체의 무게만큼 부력을 받는다고. 근데 이제 거기에 가려고 지금 하나씩 장력에서부터 쭉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가볼게요. 먼저 부력의 방향. 그러면 여기에 질량 M이 존재하게 되면은 여기에 중력이 요렇게 작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력이, 요것은 반드시 이제 강체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일반 물리학에서 다루겠지만 무게 중심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균질 물질이니까 중심에서 중력을 표시했고요. 근데 얘가 떠 있다고 한다면, 즉 부력의 방향이라는 것은 이 유체가 물체를 떠 밀어주는 겁니다.
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는데 이 노란 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이름에서 부력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력의 방향과 중력의 방향은 항상 반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내가 요것만은 기억하셔야 됩니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아르키메데스 원리 1, 아르키메데스 원리 2 해서 물체의 운동까지 이제 일반 물리학에서 설명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거의 상식에 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우러져서 한꺼번에 설명한다는 거,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부력의 방향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부력이 작용할 때 장력으로서 부력을 먼저 한번 설명해 보겠는데, 자, 일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물체의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고 지금 부력이 위로 작용했는데 이 부력의 크기를 장력으로서 나타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액체 속에 잠긴 물체, 무거운 물체를 용수철에다가 매달아서 무게를 측정할 경우에 내가 공기 중에서 달았을 때는 그 중력만큼 용수철 저울에 다 나타나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유체 속에다 집어넣고 그것을 저울로 달아버리면은 부력만큼 빠진 값이 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할 경우에 저울의 눈금은 공기 중에서 측정하였을 경우보다 작은 값을 가리키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력이라는 것은 나타내게 되면요, 물체의 중력 마이너스 부력입니다. 해서 지금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나중엔 더 간단히 하는 방법이 일반 물리학에서 설명하게 될 텐데 줄 것입시오. FT라는 것은 장력을 말하는 겁니다. 장력은 여러분 교재에 228페이지 맨 밑에 나옵니다. mg- B 부력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줄 것이고 암기하셔야 되겠죠. 자, 가겠습니다. 자, 연습인데요. 어렵게 볼 거 없이요. 만약에 유체가 없으면 2kg을 달았을 때에 용수철 저울에 얼마요? 2kg 중만큼 20N만큼 용수철 저울에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기의 부력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기의 부력은 무시하고 지금 막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어떤 유체 속에 집어 넣었더니 뭐냐 하게 되면 2kg 하면 20N이 작용해요. 근데 여기에 용수철 저울에 15N밖에 안 가르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지하고 있으니까 R자의 힘이 얼마냐 하게 되면은 0이 돼야 되니까 아랫방향으로 총 20N이 있고 지금 현재 이 물체에 관해서 바라보면 위쪽으로 15N이 있으니까 이 물체를 실제로 유체가 얼마를 밀어주나 하게 되면은 5N만큼 위로 밀어주는 셈이에요. 그러면은 이 5N이 뭐라고요? 부력이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더 적어보면 장력으로 표시해 볼게요. 여기서 FT라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mg- 부력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근데 요게 얼마냐? 장력으로 표시된 게 15고 중력이 G를 10이라고 본 겁니다. 20이라 한다면 부력은 얼마냐? 당연히 5지요. 그래서 위쪽으로 5N이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는데 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평형이면 R자 힘으로 표시할게 얘가 MA가 되겠는데 A가 0이면 R자 힘이 0이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시됐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요, 이것이 5kg이다 할게요. 그러면 5kg이면 중력이 얼마? 50인데 정지하고 있으면 R자 힘이 0이다. 인데 장력이 40N, 즉 용수철 저울의 지시값이 40N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부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10N으로 적을 수가 있겠지요.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더라. 그러면은요, 실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력을 그러면 이때까지 요렇게 측정값으로부터 나타내 봤는데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장력으로 표시한 것은 일반 교재에 없습니다. 없는데 왜 이렇게 설명을 했나? 부력을 이해하시라고. 부력의 방향이 왜 위쪽이며 그리고 부력의 크기가 왜 요것만큼 존재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일반 교재에서 다루지 않는데 보여준 이유는 완벽히 이해하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문제는 달라지지만 이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해서 그것을 간단히 보여준 거고, 부력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요, 어떠한 물체의 전체 또는 일부가 유체 속에 잠겨 있을 때 재밌는 것은 물체는 물체 자신에 의하여, 물체는 물체 자신, 내에 의해서, 아까 전에 우리 봤었죠. 물 속에다 집어넣으면 만약에 꽉 찬 물이라고 한다면 물이 흘러나가지요. 내 때문에 내가 목욕탕에 들어간다면 내 때문에 목욕탕 물이 꽉 찼다면 흘러나가겠지요. 그래서 물체는 물체 자신에 의해서 밀려난 유체, 즉 물을 말하는 거예요. 목욕탕 물이 꽉 차 있는데 내가 들어가면 물이 흘러나오겠지요. 맞습니까? 물이 흘러나온 그 무게만큼 불이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물체로부터 계산해낼 수 있고 또는 유체로부터 계산해낼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유체로부터 계산해내는 방법이 우리가 아르키메데스 원리가 되는데 그걸 집중적으로 아르키메데스 1, 아르키메데스 2로 나타내는데, 자, 잘 보십시오. 물체는 물체 자신에 의해서 내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내 때문에 흘러나간 물이 나온다고요. 그럼 내가 머리까지 집어넣어버리면 내 부피만큼 뭐가 되겠습니까? 물이 흘러나오겠지요. 그 무게가 부력이라고요. 그것만큼 받는다고. 그러면 밀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고. 그래서 이제 부력 공식을 지금부터 적을 텐데, 유체 자신 하게 되면은요, 주목, 유체 자신 하게 되면은 힘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mg라 표시하는데, 자, 여기서 요 m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헷갈려요. m, 유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요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한번 다시 쓰면 유체의 중력이 되겠지요. 쉽게 말해서 내가 목욕탕에다가 꽉 채운 목욕탕 물에다가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흘러나오겠지요. 물이. 맞습니까? 그러면 물이 흘러나왔다면은 그걸 유체라 할게요. 그 유체의 무게를 재겠다 하는 겁니다. 무게니까 즉 중력이지요. mg가 된다고. 그러면 mg가 됐는데, 자, 요것을 다시 한 번 더 장난을 치면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로 보이지요? 유체, V, 유체가 된다고요. 에다가 G가 된다고요. 요것을 우리가 이름해서 부력이다. 유체로부터 계산하는 방법은 유체라고 기억하시고, 물체라고 한다면 물체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것은 유체의 밀도면 유체의 부피를 이용하셔야 되고, 물체면은 물체의 부피를 이용하셔야 돼요. 이것이 가장 헷갈리는 파트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요 파트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는 겁니다. 자, 갈게요.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잘 보십시오. 이 글이 많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서 우리가 이제 몸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물체는 물체 자신에 의해서 밀려난 유체의 무게, 그러니까 내 때문에 유체가 밀렸다라고 한다면 밀린 유체의 무게를 잰 만큼 부력이 발생한다 하는 얘기고, 자, 그게 그때 유체의 무게만큼 부력이 발생하는데 그걸 나를 떠밀어 준다고요. 특히 학생들이 가장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요렇게 돼 있으면 부력이 있다라고 해요. 떠 있으니까. 그런데 얘가 여기에 있으면은 부력이 없다라고 해요. 왜요? 밑에 붙어 있잖아요. 부력이 없는 게 아니고 요것만큼 유체가 밀려났어요, 안 밀려났어요? 밀려났지요. 아니, 위로 밀렸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맞지요. 고로 요것만큼 유체가 물체 안속으로 유체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기체나 액체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것만큼 불이익을 받는다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요. 요 글자를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요때도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요때도 불이익이 존재한다고요. 땅에 닿았다고 해서 불이익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 땅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내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바닥에 붙었다고 해서 부력이 없다. 즉 이것을 좀 더 장난을 치면 어떻게 볼 수 있나 하게 되면은 얘가 같은 모양인데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요게 같은 모양이에요. 같은 부피예요. 부력이 누가 큽니까? 같습니다. 부피가 같으면 요게 부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떠밀려주는 게 never 아니라고. 자, 가겠습니다. 해서 부력비라는 것은 자, 잘 보셔야 되는데 M 밀린 액체 G이다 하는 겁니다. 해서 자, 별표를 치시고 줄 딱 끄십시오. M 밀린 액체 G는 로 V G가 나오게 되는데 로에다가 빠졌습니다. 적으십시오. 밀린 액체의 밀도입니다. 밀린 액체의 밀도. 밀린 액체의 밀도가 되겠습니다. 자, 뭘 알아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요. 자, 일로 보십시오. 밀도는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밀도는 뭐라고 불렀나? 부메랑 해도 괜찮고, 이거 설명하는 거 50대까지 있어요. 턱걸이 해도 괜찮고, 턱걸이 하면요. 정확하게 또 그려져요. 아, 사람을 그려놓고 하면은요. 부피분의 질량 딱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해가지고 54가지가 있는데, 설명하는 방법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일반 물리학 할 때 이제 잠이 오잖아요. 그때 이제 설명 방법이 수업마다 실강을 하게 되면 수업마다 설명하는 방법 다 바꿔버립니다. 왜요? 내가 지겨우니까. 해서 알 때까지, 예를 들어서 어느 공식이 좀 헷갈린다. 질문을 하지요.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6가지 이상은 종류별로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등등 이 공식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면은 자, 이렇게 대고 자, 배우는 방법 요렇다 하고 탁 던져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른 거 할까?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공식도 이해가 안 되면 수도업이에요. 그런데 일단 하겠습니다. 부피분의 질량 이건 외워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해서 자, 밀린 액체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의해서 로버이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밀린 들어가 어떤 물체 때문에 밀린 액체의 밀도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때 조금만 들어올 수도 있고 많이 들어올 수 있죠. 여러분들 고무 튜브를 물속에다 올려가지고 살 눌렀을 때 밀린 액체와 세게 눌렀을 때 밀린 액체가 다르지요. 그러면 들어가는 정도가 다르지요. 들어가는 정도에 따라서 밀린 액체가 달라지므로 부력이 달라진다. 내가 누르는 힘이 달라지지요. 그걸 지금부터 아셔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얘가 밀린 액체의 부피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요것을 정리를 합니까? 뭐냐 하게 되면은 로 GV라고 표시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별표입니다. 지금 암기를 해 놓는 것이 좋다 하는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자, 요때는 들어가기 전이죠. 그러면 유체 속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부력 얼마예요? 하면은 0이다 라고 하면 돼요. 이 액체가 밀리지를 않았으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놔볼게요. 놔보면은요, 딱 놨을 때 들어가면서 물이 흘러나오지요. 그러면은 요거의 부피와 요거의 부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고요. 그러면은 요거의 부피가 나왔는데 요거의 부피가 요것만큼 예를 들어서 요것이 이러면서 부력인데 부력이 뭐냐 하게 되면은 M 밀린 질량이지요. 단 유체지요. 아, 유체가 밀렸잖아요. 이해되겠습니까? 에다가 G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을 다시 한번 더 표현을 하게 되면은 M 대신에 로V라고 적을 수 있고, 이 로라는 것은 물체의 밀도가 아니고 요것은 유체의 밀도다. 그러면 물의 밀도와 기름의 밀도와 기타 순의 밀도 다 다르지요. 맞습니까? 그때 부력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V라는 것은 요 물체의 고체의 부피와 똑같다. 요것이 빠진 것만큼 밀려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
무슨 말이냐? 요 물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체를 여기다가 놔버리면 얘가 흘러나오는데 흘러나온 액체의 무게만큼 안 보이네요. 액체의 무게만큼 요것만큼 부력을 받는다. M이 뭐냐? 밀린 유체의 질량이다. 요거 무게만큼 부력을 받는데 이제 여러분들 틀림없이 질문할 것 같으니까 내가 해버릴게요. 요거 없어요. 요거 없으면 얘가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요. 요 부피만큼 일 올라오겠지요. 그러면 부력이 있어요, 없어요? 부력이 있지요. 요것만큼 밀렸잖아요. 아니, 내가 이해하시라고 밖으로 끄집어냈고, 얘가 만약에 이게 아주 높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목욕탕 물이 다 차지 않았으나 내가 들어가면 목욕탕 물이 올라오지요. 내 부피만큼 위로 밀리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만큼 부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편하니까 내가 보여준 거다 하는 겁니다. 자, 해서 핵심 부력은요,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밀린 액체의 무게만큼 부력을 받는다가 포인트더라고요. 그것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자,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내가 여러분들, 제가 거의 아마 그 인터넷에서 많이 봤었을 거예요. 물리학을 가장 쉽게 설명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예제들 때문에 쉽게 보일 뿐입니다. 지금 제가 이빨이 아파가지고 지금 발음이 새는데, 아니요. 쉽게 이해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는 그냥 글자만 나오죠. 밀린 유체만큼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실제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옆으로 빼봤다고요. 빼보면은 이게 꽉 찼는데, 빼버리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얘가 이렇게 된다고요. 들어오게 되면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요 부피만큼 얘가 흘러나온다. 요것만큼 부력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피가 크면 클수록 부력이 크겠지요.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재밌게 문제를 만들어버립니다. 자, 지금 헷갈리는 것은 압력 P가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요. 진짜 헷갈립니다. 로 GH지요. 근데 부력 B라는 것은 로 GV지요. 요렇게 보십시오. 압력은 깊이에 비례하고 부력은 부피에 비례하는데 요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로와 V가 밀린 유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다고요. 자,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일로 보십시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자, 핵심에 들어가겠는데 229 예제입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하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는 부력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면 기억. 액체의 부력은 로한 G V1이다 라고 했는데 일로 보십시오. 얘를 요 상태에서 놔버리면 요쪽은 막혀 있습니다. 요쪽이 흘러나왔는데 얘가 V1이고 물의 즉 액체의 밀도가 로완이라 할게요. 그럼 요것이 로완이지요. 그러면 부력은 하게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M1 흘러나온 걸 1이라 할게요. M1G다. 요게 이제 습관처럼 나와야 돼요. 얘를 뭐가 되겠습니까? 로완 요걸 V1이라 할게요. V1 G만큼의 부력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해서 기억. 액체의 부력은 흘러나온 게 지금 V1이죠. 그림상. 맞습니까? 해서 부력은 로완 G V1이다. 자리 바꾸든 안 바꾸든 상관이 없습니다. 물체의 부력 V와 물체의 부피 V와 밀린 액체 부피 V와는 같다. 맞습니다. 따라서 물체의 중력은 하는 거예요. 물체의 중력은. 자, 얘가 주목. 얘의 중력은 F는 뭐예요? 본래 뭐예요? M 물체 G지요. M 물체 대신에 한번 다시 적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보십시오. 일반 물리학에서도 전부 다 이렇게 할 거예요. 요거 대신에 뭐라고 적는 거 하게 되면은요. 로
물체 V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V와 이 V가 같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V라 적든 V1이라 적든 같으니까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냥 V라고 적고 G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로 G V1이다. 물체의 밀도를 로라 했으니까. 요게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해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요. 이제 실전 들어갑니다. 모든 유형, 읽어보십시오. 모든 유형은 뭐냐 하게 되면은 실제 운동 방정식을 이용하는 문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력을 배웠었는데 이 부력을 실제 적용하는 문제들은요. 실제 운동 방정식에 준해서 물체의 상황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내가 일반 물리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전부 다 보여줄게요. 그 이상 없습니다. 자, 가볼게요. 유체에 떠서 정지한 물체의 해석. 떠서 정지한으로서 끝났다고요. 쉽게 말해서 F라는 것은 뭐가 되느냐? MA인데 A가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A가 0이라는 얘기는 가속도가 0이죠. 정지한 혹은 등속으로 운동하는 이제 속도에 따른 저항력이 있는데 이건 장난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달아지더라도 상관없이 모두 다 표시가 되는데 자, 정지 또는 등속이라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정지한이라는 조건을 붙였으니까 그래도 평형이다. 그러면은 평형으로 놓고 구하는데 R자 힘이 0이다 하는 겁니다. 부력과 물체의 중력이 같을 때이다 하는 겁니다. 뭐 상식에 준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맨 먼저 물체의 일부가 잠긴 경우 표시하는 방법 다양하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일반 물리학에서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새로 부과해야 할 것은 문제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가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여기서 정지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여기에 M이 존재하는데 이 M에 의해서 아래로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면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맨 처음에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M, 물체가 되겠습니다. 물체 G라고 놓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지니까 중력과 부력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얘가 같아야 된다고요. 같아야 되는데 재밌는 것은 자, 이제 어디로 흘러가는데요? 하지 마세요, 이제. 자,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요것은 액체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죠. 만약에 어떤 물체가 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물체가 여기가 잠겼죠. 잠긴 부피만큼 유체의 부피가 밀렸다라는 얘기죠. 고로 여기서 부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요. 여기서 M 밀린 유체의 질량이며 마찬가지로 G다를 다시 한 번 더 나타내니까 잘 보십시오. 요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밀린 유체의 질량인데 얘를 뭐로 표시할 수 있어요? M은 로브이라고 적을 수 있죠. 그러니까 로 유체다. 유체의 밀도에다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가 된다고요? 잠긴 부피가 V 잠긴 부피다 하는 거예요. 에다가 G다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물체를 나타내 보니까 뭐가 되는 거 하면은 로 물체에다가 이때는요 전체 부피지요. 물체의 부피가 다 들어갔지요. 아니 물체의 질량이니까 에다가 G가 된다고요. 얘가 같다 하는 겁니다. 고로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로 GG 날아가지요. 같으니까.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잠긴 부피가 작으니까 유체의 밀도가 물체의 밀도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게 전부 다 요구하는 내용들의 문제죠. 핵심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지니까 중력과 뭐가 같아야 돼요? 즉 부력이 같아야 되겠지요. 부력이 같아야 되는데 밀린 유체의 질량이며 물체의 질량이다.
질량을 로버이라고 적을 수 있는데 물체는 로 물체에다가 물체의 실제 부피를 다 이었지만 밀린 부피가 곧 잠긴 부피다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장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판별이 되면 이제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요 상태에서 봤을 때 즉 밀도가 물체의 밀도보다 유체의 밀도가 물체의 밀도보다 크기 때문이다. 혹은 크다. 그래서 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요것을 수치로 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V1, V2 해가지고 실제로 묻는 유형은 실전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잘 보십시오. 맨 먼저, 중력하면은 mg다. 자, 고체의 중력이라는 것은 고체의 부피에다가 고체의 밀도를 쓰겠다는 겁니다. 고체의 부피가 전체 부피다, 전체 부피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에 전체 물체 부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부분은 뜬 부피가 되고 아래 부피가 잠긴 부피인데 재밌는 것은 부력이 밀려난 유체가 잠긴 물체 부피만큼 밀렸다는 겁니다. 밖으로. 여기는 없다는 겁니다. 요것만큼 밀렸다는 거예요. 하여튼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냐 하게 되면 밀린 유체의 질량 곱하기 g인데 밀린 유체의 질량을 또 밀도로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질량은 로버에 의해서 잠긴 부피를 이용하니까 유체에 잠겼잖아요. 그러니까 유체에 뭐가 되겠습니까? 즉 밀려난 유체의 질량 곱하기 g라는 것은 즉 유체의 밀도 곱하기 유체의 잠긴 부피가 되겠습니다. 고로 요것을 이제 비교하시면은 밀도가 누가 큰지 작은지가 간단히 판별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사실 요걸 먼저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일로 보십시오. 자 여기에 M이 있는데 정지하고 중앙에 센터에 정지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보십시오. 그래도 정지지요. R점 0이지요. 먼저 중력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물체의 중력을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요. 이 중력의 크기가 mg가 된다 하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부력이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은 중력과 부력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가 뭐냐 하게 되면은요, m 유체 g가 된다. 단 얘가 밀린 유체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자 간단히 한번 다시 해볼게요. m 대신에 뭐가 되겠습니까? 로 물체 V 물체에다가 g라 적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타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로 유체에 밀린 질량이지요. 그러니까 로 밀도는 밀도인데 유체의 밀도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유체의 부피가 되긴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잠겼기 때문에 물체의 부피나 즉 밀려난 유체의 부피나 혹은 잠긴 물체의 부피나 같은 말 다른 말 요것이 같은 말이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지울 수 있죠. 아니 물체의 부피만큼 유체가 밀렸을 거 아니에요. 지워지고 지워지지요. 고로 유체의 밀도와 물체의 밀도가 같다 버리면 딱 중앙에 센터에 정지해버리죠. 표정이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자, 좀 어렵는데 핵심을 놓쳐서 그래요.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이것을 막바로 쭉쭉쭉쭉 가버리면은 전혀 못 알아듣지요. 그래서 포기다 라고 나오게 되는데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핵심은요.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뭐냐 하게 되면
이 PPT가 참 좋은 게요. 돌리면 모르겠다. 돌아가면 돼요. 몇 페이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면 됩니다. 언제든지 설명되지요. 자, 요때는 자, 물체가 존재하는데 탁 놔버리면 물이 흘러나온다고요. 그러면 요 부피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고요. 요렇게 흘러나오게 보여준 것은 이해하시라는 뜻이고, 그냥 집어넣더라도 여기는 뭐가 됩니까? 요게 만약에 흘러나가지 않는다면 요 양이 요 위로 올라가겠죠. 요로 흘러나가지를 않고. 그래도 중요한 것은 물체의 부피와 밀린 유체의 부피는 같다 다르다. 같다고요. 아, 여기는 유체가 없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고로 요것만큼 중력이 생기는데 요 중력이 부력이라고요. 다시 한번 진짜 헷갈립니다. 이것을 물리학을 처음 하는 학생이 한 번 듣고 막바로 문제 풀어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내가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진짜로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은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일반 물리학에서 문제를 막 풀어내면서 즐겁게 즐기는 방법은 개념을 분명히 잡고 있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다양한 예제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요 상태에서 물체를 놓게 되면은 물에 빠져요. 물에 빠지는데 그럼 물이 흘러나온다 하는 겁니다. 요건 즉 밀린 유체의 무게만큼 부력을 위로 받는다고요. 무게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쇠뇌가 돼버렸습니다. 무게, 중력, 아랫방향. 아니. 요 무게만큼 부력을 받는다. 자,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230페이지요. 재밌는 것은 진짜 헷갈림으로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 안 됩니다. 지금도 헷갈리는데 만약에 한번 들으면 이게 기억나겠습니까? 전혀.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자, P, 압력은 분명히 구분해달라. 얘가 유체 속에서, 지금부터 막 나올 겁니다. 유체 속에서 로, G, H다. 오로지 깊이의 영향을 받는다. 다음, 여기에 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무슨 말이냐? 부력 B가 나오게 되는데 얘가 마찬가지로 밀린 유체의 중력인데 얘가 뭐냐 하게 되면은 로지 V라고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뭐냐 하게 되면은 로란 것은 유체의 밀도가 되겠고 요것은 뭐냐? 밀린 유체의 부피가 되고 마찬가지로 잠긴 유체의 부피가 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완전히 잠겨버리면은 중력과 부력이 만약에 완전히 잠겨서 떠 있다고 할게요. 완전히 잠겨서 떠 있다고 한다면은 중력과 부력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요. 그런데 밀린 부피와 물체 부피가 같지요. 잠긴 부피가. 소고 다 돼버리면은 당연히 밀도가 같아야죠. 물체의 밀도와 유체의 밀도가. 이해되시겠습니까? 요런 식으로 표시가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요것이 핵심이다. 지금 요것을 분명히 잡아달라. 그러면은 유체 역학은 반드시 제가 1점 책임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르키메데스 원리라고 해가지고 앞에서 장력을 외우는 학생, 뒤에서 부력은 그냥 부력 공식은 로지 V다 해가 열심히 외워봤자 여기서 밀도를 어떻게 대입할지, 부피를 어떻게 대입할지 이것 때문에 혼란을 초래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내가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정지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난 몰라. 유체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부피가 5V이고 V지요. 난 모르겠어요. 밀린 부피가 5V이고 밀린 부피가 V지요. 그러면은 로지 V에 의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밀린 부피의 비가 몇 대 몇이에요? 밀린 부피의 비가 5대 1이지요. 그럼 부력의 비가 몇 대 몇이라고요? 5대 1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래 M이라고 한다면 아랫방향으로 mg라고 한다면 부력도 얼마가 되겠어요? mg. 그러면은 요거의 부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부피가 5V지요.
부피가 5배이니까 밀린 부피가 많지요. 그건 위에는 무게가 없잖아요. 그거 따지지 말자고요. 밀린 부피가 얼마냐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5대 1이니까 전체 비율이 6으로 보고 6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5mg가 되고 요거에 부력은 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6분의 1 mg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부력이 위로 요건 중력이고 부력 총합이고 부력이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연습을 할 텐데 지금 연습을 해놓지 않게 되면은 이것은 나중에 결론이 좋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30. 자, 부피가 각각 V와 5V일 때 풍선과 물체의 부력의 비율은 하는 겁니다. 풍선이 얼마요? 5V. 물체가 V지요. 그러면 부력의 비는 몇 대 몇이라고요? 5대 1이다 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에 여기서 유체가 밀린 비가 즉 잠긴 부피의 비만 본다고요. 그러니까 5V와 V니까 요것이 곧 부력에 비례한다는 얘기인데 이 개념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5. 유체 속에서 물체의 운동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은요 운동 방정식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맨 먼저 상식에 준하는 겁니다. 부력은 위쪽 아래쪽, 위쪽, 중력은 아래쪽. 됐습니까? 헷갈리는 거. 즉 유체가 밀린 중력만큼 유체가 밀렸어요. 유체가 밀린 중력만큼 부력을 받는다가 핵심이라고. 자, 갈게요. 어떤 물체의 무게가 부력보다 크면 하는 거. 부력보다 크면. 내려가려는 것이 중력이고 부력이 위쪽인데 중력이 더 크면 내려가겠지요. 그러면 운동방정식 F = ma지요. 맞습니까? 내려가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mg-b 이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ma가 된다고. mg-b 이것이 ma. 운동방정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정지한 경우, 위로 가는 경우, 아래로 가는 경우. 그것만 하시면 된다고요. 자, 다음 어떤 물체의 무게가 부력보다도 작으면 무게가 쉽게 말해서 내가 고무 튜브를 물속에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면은 부력은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중력은 아래쪽인데 풍선을 고무 튜브를 넣어버리면 올라가지요. 부력이 더 크지요.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체는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부력 마이너스 중력이 ma다. 이게 전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요, 잘 보십시오.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자, 지금부터 압력과, 잘 보십시오. 이것은 일반 물리에서 다른 내용인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지금 여기서 한번 연습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압력은 로지 H입니다. 유체 속에서. 그런데 부력은 로지 V지요. 이것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밀린 유체의 부피가 된다고요. 그러면 재밌는 것은 자, 물체의 밀도가 유체의 밀도보다 커요. 그런데 놓아버리면 이렇게 되겠지. 완전히 잠겼지요. 잠기면은 버이버이는 같지요. 지지 크지요. 지지 같지요. 그러면은 내려간다면은 물체의 밀도가 유체의 밀도보다 커야 내려가지요. 잠겼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F는 ma. F-B가 ma. 저 부력이 여기서 물체의 중력보다 작아야 내려가 버린다. 그럼 한 번 더. 이번에는 유체의 밀도가 크다 하는 거예요. 요거의 밀도가. 그럼 완전히 잠겼지요. 잠긴 상태니까 잠긴 부피와 물체의 부피는 같지요. 그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버이버이 날아가지요. 지지 날아가지요.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유체의 밀도가 크면 하는 거예요. 부력이 더 크다는 얘기지요.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자, 이까지 됐으면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제 다 적용하셔야 됩니다. 진짜 어려운 내용이고 실전 다루는 문제입니다. 자, 얘를 이렇게 내려가면 하는 거예요. 본래는 얘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눌러볼게. 자, 다시
눌러볼게 하는 겁니다. 자, 잠긴 부피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지금 누르고 있는 겁니다. 잠긴 부피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니까 부력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부력이 증가다. 압력이 깊어집니까, 얕아집니까? 압력은 깊이하고 관계없습니까? 압력은 깊이에 비례한다. 압력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자, 해볼게요. 잠긴 부피가 증가하지요. 누르면 누를수록.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밀린 유체가 증가하지요. 아니, 잠기는 부피가 많아지니까.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습니까? 부력이 증가한다. 압력은요, 압력은 왜 안 나오지? 압력도 증가한다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기체 부피가 변하면 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 물리학 이해로서는 너무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상식에 준한 것이고 한 번 더 연습해보자는 의미죠. 자, 보십시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준하는 기체 풍선이라 가정할게요. 기체의 부피가 변화하면 또 재밌습니다. 요것을 땡겨보자 하는 겁니다. 재밌습니다. 땡겨보자라고 하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고요. 땡기면은. 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여기서 부피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에이, 작아졌나요? 그림에? 아니요. 벌써 나왔습니다. PV 꼴 뭐가 되죠? K. 온도가 일정하다면 됐나요? 그러면 압력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압력이 커졌으니까 아니 내려오면 부피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에서 딱 나와야 된다고요. 부피가 작아졌다는 순간 밀린 유체의 부피는 커졌다 작아졌다. 작아졌다. 부력 커졌다 작아졌다. 작아졌다가 딱 나와야 된다. 이거 고르기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요것을 잡아 땡기면 하는 거예요. 땡기면 얘가 내려오겠지요. 내려오면은 표면에서부터 깊이가 커져요, 작아져요? 깊이가 깊어지지요. 깊어지면은 압력이 커진다, 작아진다? 압력이 커진다. 압력이 커지면은 아니 본래 압력 P가 로지 H인데 H가 커지면 압력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지지요. 그러면 잠긴 부피가 작아졌지요. 밀린 부피가 작아졌지요. 부력이 작아졌다. 의 유형밖에 없다고요. 자,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압력이 증가했어요. 왜요? 로지 H. 깊어졌으니까. 그렇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PV 이꼴 K죠.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풍선의 안에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압력이 커졌으니까 부피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부피가 작아졌으면은 밀린 유체의 부피가 작아졌지요. 그러니까 부력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까지 탁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요, 고난이도의 시험 문제는 여기서 이 물체를 들고 있다가 임의의 물체를 다시 연결을 했더니 내려갔다. 풍선에다 물체를 달았어.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려갈 때 등속으로 내려간다.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다. 내려가면서 가속운동한다. 내려가면서 가속운동해. 왜요? 위로 작용하는, 중력을 방해하는, 위로 작용하는 부력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니까 가속도가 증가해버려요. 싹 내려가거든요. 왜요? 풍선이 줄어들지요. 물체는 줄어들지 않지만 그러면 부력이, 즉 중력에 의해서 방해하는 부력이 작아지죠. 점점. F 이퀄 MA에서. 자, 부피가 감소하고요. 부력은 감소합니다. 부력은 부피에 비례한다 하는 얘기예요. 자, 한 번 더. 기체의 부피가 변하면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구경하는 게 참 쉽지만 여러분들 나는 이해시키려고 지금 확실히 부력과 압력에 대해서 구분을 해 놓으려고 이런 예제들을 보여놓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도르래가 있고요. 줄이 있는데 줄을 살 놔볼게요. 놔버리면 이렇게 된다고요. 쭉. 왜 이건 밀려 올라갈까요? 풍선이 크니까. 커지니까. 자, 이제 왜냐? 자, 놔버리면 올라가지요.
올라가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올라가는 순간 요 사이의 높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지요. 압력 P는 로지 H인데 얘가 작아지면 얘가 작아지지요. Pv 이꼴 K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작아지면 부피가 커지지요. 부피가 커지면은 뭐가 됩니까? 밀린 유체의 부피, 잠긴 부피가 커지지요. 그래서 부력이 증가한다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압력 감소 마찬가지로 부피 증가 마찬가지로 부피 증가하면 딱 나와야 돼요. 잠긴 부피니까 부력 증가다. 자, 이번에는 재밌는 거. 자, 모든 경우를 다 달아보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고체의 부피가 이제 고체입니다. 기체 풍선이 아니고. 자,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아니야. 요것만 하시면 되겠다고요. 압력 P는 로지 H지요. 단 H는 수면에서부터 높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부력이라는 것은 로지 V인데 V가 잠긴 부피다. 혹은 밀린 유체의 부피다 하는 얘기예요. 밀린 유체의 부피가 잠긴 부피다 하는 얘기예요. 자, 갑니다. 읽어보십시오. 고체는 부피가 변해요? 안 변해요? 이번에는 안 변해요. 그러면은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부력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왜요? 잠긴 부피는 변함이 없으니까. 부력 이렇게 되면요. 부력은 안 변했는데 깊어졌지요. 압력은 증가했다 하는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압력 증가. 부력 일정, 부피 일정. 부피가 일정하면 부력 일정이 빨리 나오라고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부피는 변함이 없지요. 부력 일정. 근데 압력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 왜요? 유체 표면에서부터 높이가 점점 줄어드니까. 됐습니까? 해서 다 끝나버렸습니다. 자, 예제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량 M의 물체가 풍선에 매달려 액체 속에 뜬 채로 정지해 있다. 물체와 풍선의 비가 V 대 5V입니다. 그러면 풍선과 물체의 비가 5V 대 V라는 뜻이죠. 자, 물체의 중력은 얼마예요? M이니까 mg다. 단 풍선은 질량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줄이 끊어지면 하는 거예요. 자, 주목. 부력의 비가 몇 대 몇이에요? 금방 연습한 거. 부력의 비가 5V고 V지요. 그러면은 전체 부력이 mg에서 얘의 부력이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은 6분의 5 mg가 되고 요것의 부력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6분의 1 mg가 된다고요. 요거의 합이 mg라고요. 그런데 줄이 끊어지면 하는 거예요. 줄이 끊어지면. 자, 보십시오. 줄이 끊어졌어요. 줄이 끊어져 버리면 자, 보십시오. 여기서 물체를 가만히 보니까 아랫방향으로 뭐가 있어요? mg가 있지요. 부력이 위로 6분의 1 mg가 있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것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요것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물체는 내려가는 것이 mg고 올라가는 것이 6분의 1 mg지요. 그럼 운동 방정식을 적어보면 F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ma. 그러면은요, mg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요? 물체만 바라보면 부력이 얼마야? 6분의 1 mg지요. 이것이 ma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체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왜요? 중력이 더 크니까. 그래서 물체 M의 부력은 6분의 1 mg이다. 맞습니다. 이해되나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들 뒤에 문제들은요. 16번 보십시오. 235페이지 16번 봤나요? 16번 보시면은요. A, B, C 압력은 모두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깊이에서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보충하시라고 다양한 문제를 유형을 주는데 주목 잠깐만요. 읽어보십시오.
많은 걸, 1시간 동안에 많은 내용을 설명했는데, 거기에서 다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압력과 부력이 나오는데, 부력에 있어서 부피 잘 보시고, 다음에 밀도를 잘 봐달라는 겁니다. 요것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잠깐 쉬었다가 전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